자, 우리 이제 4회차 우리 이제 리트 기출문제.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12번. 자, 요거는 이제 쌤이 그 수업 시간에 말고 이제 요거는 과제로 한번 해봐라, 해보시라 라고 했었는데, 자,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랬어요. 내용이 좀 어렵고, 용어들도 좀 생소하고,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되지만, 사실 이거는 법학 지문입니다. 사실 법학에 관련된 지문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쌤이 직접 좀 풀어주고 싶어서 이제 과제로 좀 하셔라 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업금지 약정은, 자, 어쩌고 약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경업금지 약정은 약정인데, 어떤 약정이냐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거래요. 자, 앞에 자 개념정이 나와 있죠. 어떤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거. 자, 과학 지문, 경제 지문 등등등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부분 반드시 맨 앞에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게끔 돼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전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개념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 즉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보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사례, 예시를 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근로관계에서 근로약정, 근로관계에서 경업금지 약정이 대표적인, 즉 전형적인 사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퇴사한 다음에 경쟁관계에 있는 곳에 취직하거나 취업하거나, 자, 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효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제시문에서 말하고 싶은, 자, 말 그대로 이제 이게 화제가 되고요. 또 주제가 됩니다. 중심 화제가 됩니다. 화두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심 화제를 이제부터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산업화 초기에는 자, 넘버 한번 매겨봅시다. 자, 나열하거나 병렬되는 구간이 나오면, 자, 한번 쭉 넘버를 매겨주는 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자, 쌤이 얘기를 지금 따로 안 했지만 늘 잔소리를 계속 하는 대로, 자, 문제부터 여러분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부터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 제시문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위 글의 서술 방식은 이라고 했을 때, 자, 어떤 특정 개념들을 나열, 병렬, 병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심 화제를 자, 부연 설명하고 분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중심 화제가 있고 그게 어떤 기준을 두고 분류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준비를 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초기에는 자, 무효로 봤대요. 일반적으로 무효로 봤대요. 왜? 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인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서, 즉 경제적인 자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무효라고 했다. 뭘 무효라고 하는 거죠?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자,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랬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담화 표지에서, 자, 중요한 담화 표지 나왔죠? 산업화가 본격화될 때, 자, 영업 비밀과 같은 기업의 지적 재산 보호, 연구개발 촉진, 뭐뭐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대두됐다는 건 출현했다, 두드러졌다, 주목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업금지 효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서서히 변화했다. 자, 그러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변화했다가 핵심인데, 자, 그러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 보호, 자, 개발 촉진, 공정 경쟁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자, 그래서 자, 기업의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촉진, 공정 경쟁 등과 부딪히는 가치는 뭐냐면 경제적인 자유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 확립과 그 다음에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연구개발 촉진, 공정 경쟁은 서로 대비되는 핵심적인 개념,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 방식이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에서도 경업금지 필요성이 인정되었는데, 영업의 가치를 이전하는 거래인 영업 양도에서 양도인의 경업을 허용하는 것은, 자, 주는 사람이죠. 양도인. 경업을 허용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계약의 목적. 영업의 가치를 이전한다. 그죠? 이게 계약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심지어 당사자가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아도 경합금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암묵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당연히 경합금지는 하지 않는 거. 자, 그냥 그게 어떤 묵시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맹계약에서도 권역별로 한 가맹점만 영업하는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브랜드 내부의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브랜드 간의 경쟁이 아니라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학생님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말이 상당히 어렵고 개념이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보죠. 자, 영업 양도와 가맹 계약을 할 때 영업을 양도한다. 다시 말해서 자, 영업을 누군가에게 이전해 주는 걸 양도라고 하고 가맹 계약은 뭐야?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이런 걸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프랜차이즈라고 써 있죠. 자, 경업 금지의 필요성이 이때도 인정이 되었답니다. 근데 경업 금지라는 게 뭐였었죠? 경쟁 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업 가치를 이전하는 거래, 즉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은 영업의 노하우를 그대로 가맹점주에게 이전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양도인에게 즉 자 경업을 하게끔 해준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계약 목적에도 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당연히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맥도날드의 가맹점을 허락받은 사람이 맥도날드의 자, 생산 공정과 레시피를 그대로 알고 있겠죠. 양도 받았으니까. 근데 맥도날드와 똑같은 맛을 가지고 있는 치킨집을 다른 곳에 비슷한 근처에 차렸다라고 한다면 맥도날드에서 파는 이익도 내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그쵸? 새로 차린 가게에서 나오는 이익도 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규정된 법률에 위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위배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의 성실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상식과 성실한 의무, 도덕적인 성실한 의무의 관점에서 볼 때도 허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가맹 계약에서도 권역별로 예를 들어 권역별이니까 자 영업 양도 위에처럼 프랜차이즈처럼 자 이렇게 가맹점을 낼 때 한 곳에 집중시켜서 여기끼리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같은 블록 내에 맥도날드를 하나 둘 세 개를 같이 차리게 한 다음에 여기끼리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즉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고 브랜드 간의 경쟁이니까 자 이 동네에 있는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편의점이 그래서 욕먹는 거잖아. 그렇지? 같은 블록 내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몇 개씩 오픈하도록 본사에서 허용을 하다 보니까 같은 프랜차이즈를 달고 있는 편의점 브랜드끼리 경쟁하는 그쵸?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래요. 자, 기업이 투자를 통해 확보한 영업 비밀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근로자가 퇴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일정 기간 경험을 금지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반도체 회사를 다니면서 습득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업체 반도체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면 영업 비밀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필요성이 생겼던 것인데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자, 그 다음에 근로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유로운 경쟁을 또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지적이 돼 있었다. 자, 그러면 경업 금지할 필요성과 부딪히는 개념은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권, 자유로운 경쟁 이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독서는 우리가 읽으면서 대응되는 개념, 대비되는 개념, 서로 간에 부딪히는, 충돌하는 이런 개념을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귀찮겠지만
그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그쵸, 이런 게 더 심하겠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지식의 생산과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과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쭉 보면은 자, 첨단 기술 분야를 3번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경업금지 약정은 이런 건데 산업화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로 보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로 했다는 건 초창기에는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경쟁 회사로 이전해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금지하는 근로계약을 보통 인정하지 않았다가 그러다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막 일어났을 때는 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당연히 말을 하지 않은 즉 근로계약에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이런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았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효, 그 다음에는 인정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분야에서 오늘날에는 자,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자, 좀 복잡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경업금지 약정을 무시했다가 효력을 부정했다가 인정했다가 오늘날에 들어서 경업금지 약정을 제한하는 쪽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 자, 색깔을 바꿔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합리적인 이유. 자, 이 부분. 이게 법학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법학 지문은 보통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지? 법학 지문은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가 나온다. 자, 요 얘기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거나 원칙적으로는 또 반대로 허용하지만 또 예외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다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려면 그 허용을 함에 있어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추상적이고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법학에서 즉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근거를 제법 많이 잡아요. 자, 이 합리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 이 규정이 되긴 하는데 보통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즉 일반 제3자 즉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합리적인 사회적인 비식을 가진 사람이 보았을 때 이 정도면 납득할 만하다라고 하는 게 보통 합리적인 이유라고 자, 보통 밝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자, 경업금지 약정은 보통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제한하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그 경업금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합리적인 이유는 자, 방금도 얘기했듯이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점에서 상식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그럴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주 등장할 거예요. 법학 지문에서.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조건 외에 그냥 플러스 해볼게요.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 등도 필요한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기간과 범위도 그냥 무작정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한도 내에 있어야지만 그거를 유효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퍼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이 퍼진 거기 때문에 법률상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경업금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경업금지를 걸어놓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경업금지를 하는 기간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범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경업 안에 있다라고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 된다. 즉 납득할 만한 범위와
기관의 크기가 한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판례도 법률집에서 판례 많이 나오죠. 판례는 뭐예요? 판사들이 이렇게 판단했었던, 선고했었던, 결정했었던 앞의 사례들, 그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그 다음에 근로권, 그 다음에 자유경쟁, 그 다음에 and vs 영업비밀 등 정당한 기업의 이익을 다른 한쪽에 놓고 그러면 묶어볼게요. 얘를 A라고 합시다. 얘네들을. 그 다음에 얘네들을 B라고 합시다. 직업 선택 자유, 근로권 자유 경쟁과 영업비밀과 정당한 기업의 이익을 두 개를 겨울질했을 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교한다라고 하죠. 비교, 형량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그래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얘네들과 얘네들 중에서 어떤 게 더 무거운가, 어떤 것을 더 보호해야만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유효성에 대해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이익. 사용자는 뭐냐면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돼. 기업의 사장님, 근로자. 두 개는 대비되죠. 퇴직 전의 지위. 퇴직 전의 지위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 아까 예를 들었죠. 반도체 회사의 일반 평사원과 대리보다는 부장, 과장, 차장급이 아무래도 라이벌 기업으로 취직할 때 영업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일반 사원이나 이런 말단 사원보다는 부장, 과장급 요쯤 되는 사람들의 경업 금지 제한을 조금 더 좀 철저하게 막는다기보다 경업 금지를 조금 인정할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일률적으로 형식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제한의 기간,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상 조치 의무. 왜 보상 조치가 필요해? 취직을 막았잖아. 그치? 그러므로 보상해줘야 되죠. 퇴직 경위. 일부러 나갔느냐? 아니면은 정말 회사에 의해서 해고당했느냐? 만약에 해고당한 사람에게 경업금지 약정을 걸어버리면 일방적으로 회사가 이득을 보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해주면 좀 안 되겠지, 그치? 근데 자기 발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좀 넓혀도 상관없겠지, 이런 경우에, 그치?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 및 기타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를 나올 때 이 회사의 내부 시스템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이다라는 사정이 있는가, 혹은 이 사람에게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진 않는가 등을 판단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보셨으면 이제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보상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가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대요. 첫 번째, 경험금지의 문제에서는 직업의 자유 등 근로자의 권리와 그 다음에 기업의 재산권이 충돌하는데, 이 두 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조화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근로자의 권리도 지켜주면서 기업의 재산권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대가 제공 같은 보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보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견해는 대가가 경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 반대급부니까 내가 경업, 즉 경쟁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에 제한한다면, 계약으로서 이걸 제한한다면, 제한하는 만큼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가액은 쌍무관계를 인정하는 정도의 균형을 고려한다라고 하네요. 쌍무관계는 뭐냐면 서로 간에, 말 그대로 쌍무, 서로 간의 의무란 소리인데, 쌍무의 반대말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도 일방적으로 사랑하느냐, 짝사랑이죠. 쌍무적으로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느냐, 다르죠, 부부간의 의무는 쌍무적이죠, 그러나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쌍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의무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근로자는 영업비밀을 다른 회사에 넘기지 않을 도덕적 의무고, 또 기업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활동과 경제활동을 막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하겠죠. 이 두 가지가 고려돼야 되는데, 그러나
반면에 두 번째 견해는 두 번째 견해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과 장소가 비합리적으로 과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너무나 과도하게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가 어느 정도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스포츠 단체에서 격투기나 이쪽에서 라이벌 단체로 가는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100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 100일 뭐 아니면 뭐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기간으로 뭐 1년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에서 뛰는 운동 선수가 다른 리그나 팀으로 갈 때 그쵸 제한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라이벌 단체로 갈 때는 그쵸 이 운동 선수가 갖고 있는 그쵸 상품성 그다음에 어떤 팬들을 모는 스타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한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는 자신의 결정에 맡겨 있으므로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여기서 이럴 때 객관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합리적 이거랑 의미가 비슷해요. 즉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두 번째 견해. 자 어쨌거나 경업금지를 제한할 수도 있어. 누구의? 근로자의 경업금지 제한을 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내용이 객관적으로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거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걸어놓고 근로자가 경제활동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 정도가 조금 과도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과도에 따른 이유만으로는 경업금지 약정 자체를 전부 다 통째로 무효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를 날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도 추가니까 이 견해는 당사자 간의 교섭력 차이, 자기 결정 능력의 제약이라는 요건과 함께 고려해야 비로소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정한다. 곧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 누구예요? 근로자죠. 사용자, 사장님이에요. 교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결정이 실제로 진정 원했던 바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퇴직 이후에 효력이 발생할 경업금지 약정에 관해서 계약 당시에는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서술이 여기 또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첫 번째 견해보다는 조금 더 좀 탄력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재에서 한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윗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1번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제 효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쵸? 우리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 따라 보시면 되고 2번 합법적으로 경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면 우리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예를 들어 경업금지 필요성이 인정되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당사자가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아도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대부분 거래에서 일반적이고 좀 묵시적으로 이 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경업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조건문이죠. 이렇게 조건문. 그치?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됩니다. 3번 오늘날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하는데 장애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딨죠? 우리 이 부분에서 제한하는 것이 지식의 생산과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과 소비자에게 기여한다. 그치? 지금 여기서 이 부분 알 수 있죠? 그쵸? 장애가 된다. 뭐를? 지식 재산의 창출을 촉진하는. 그쵸? 그다음에 4번 있나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다.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다라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산업 발전과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자, 정당한 기업의 이익을 다른 한쪽에 놓고 저울질해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자, 결국에 자, 이 부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쵸, 우리나라 법원 판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산업화 초기에는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함에 따라서 맞아요. 경제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초창기에는 무효라고 봤죠. 무효라고 보았다라는 말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찾을 수 있죠. 내용 확인 문제였습니다. 내용 확인 문제. 자, 이제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적절한 것은 A를 수행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자, 동그라미 A가 어디 있냐면 자, 동그라미 A. 자,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까요? 자, 여기 양자를 저울질하여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자, 어떤 양자예요? 어떤 거였죠? 자,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그 다음에 자유경쟁, 영업비밀과 정당한 기업의 이익 이렇게. 그래서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A를 수행할 때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즉, 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무효가 될 가능성이야? 유효가 될 가능성이야? 무효가 될 가능성이죠. 즉, 경업금지 약정을 맺어서는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다시 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는 경우는 뭐냐? 자, 1번 근로자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퇴직했대요. 그럼 이거는 책임이 누구 책임이야? 회사 책임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경쟁회사의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게 설정됐대. 자, 그럼 이거 뭐야? 경업금지 기간이, 자, 예를 들어서 너 이 회사 그만두고 나면 2달 동안 너 다른 회사 못 가? 알겠지? 라고 했어. 근데 경쟁회사의 기술 개발은 몇 달이 걸리냐면 4달이 걸린다고 해볼게. 그러면 얘가 2개월 뒤에서 입사한 다음에 그치? 여기서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쪽에 근거가 되겠네요. 3번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습득하는데 회사가 많은 비용을 줬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마 판사가 회사 편을 들겠지. 4번 새로 취업한 경쟁회사에서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업무가 퇴직 전에 회사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상당히 유사해. 그럼 봐봐. 새로 취업을 했어. 근데 내가 전에 회사에서 하던 일이야.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을 설계하는 일이야. 근데 난 이거를 몇 년씩 해왔어. 근데 새로 직장을 옮겼는데 거기서도 나 이걸 하래. 그러면은 그렇잖아. 그 전에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이 정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서 별다른 실적이 없던 회사가 퇴직 근로자의 전직을 계기로, 전직이 이직이에요. 근로자가 근무했던 유사한 기술적 성과를 이뤘다. 그러면 이거는 정황상, 그쵸? 정황상 어떻게 되는 거야? 근로자, 즉, 자, 여기 전 회사에 있었던, 그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면서, 그쵸? 기술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네. 맞지? 자,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회사 쪽이 아니라 근로자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자, 또 마지막 문제 요거 가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에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뭔지 봤더니, 자, 기억이 뭔지 봤더니, 자, 여기군요. 자,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첫 번째 견해는 직업의 자유에 충돌하는데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견해고, 자, 두 번째 견해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네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은 존중돼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뭐라고 했냐면 직업의 자유 등등등이 충돌을 하는데 권리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가 제공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경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진 거를 줘야 된다. 즉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쌍무관계를 인정하는 정도의 균형을 고려해서 선정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퇴직해서 나갈 근로자의 이익, 즉 이 사람이 회사를 다른 회사로 옮기지 못하는 동안 손해를 보는 그 이익을 대가로서 지불하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은 자, 계약 자유에 따라 이걸 존중해야 되는가? 자, 아니죠. 자, 봐. 경업금지 약정은 존중된, 즉 기업의 관점에서나 니은의 관점에서나 경업금지 약정은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인정이 될 수 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근거가 다른 거죠. 근거가. 즉 기업은 이 근로자에게 얼만큼 회사가 보상을 해줄 거냐, 얼마나 반대급부 대가를 지불해 줄 거냐를 따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견해고, 자 반대 니은 견해는 뭐예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따져보고 하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경업금지 약정은 존중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 근거가 계약자의 원칙이 아니죠. 만약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면 근로자나 아니면은 회사가 자 어쨌거나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자의 원칙에 따를 거면 이유야 어쨌든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라는 견해는 자 그 근거가 계약자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를 얼마나 지불했느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퇴사 후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하려면 즉 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하려면 대가를 제공해야 된다. 그쵸? 2번이 정확하게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죠. 3번 근로자의 자기결정 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면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건데 근로자의 자기결정 능력이 아무래도 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보다 조금 더 의뢰 위치에 있죠. 자 취직이 아쉬운 건 솔직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결정 능력이 제한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걸 반대로 말해볼게요. 만약에 근로자의 자기결정 능력이 제한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경업금지 약정은 불공정하죠. 그러므로 인정하지 않겠죠.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제한이 됐다면 유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걸 반대 명제로 뒤집으면 만약에 그렇다면 제한되지 않았다면 유효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인정됐겠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자기결정 능력이 제한됐어? 그러면 근로자에게 철저하게 불리하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체결한 거잖아. 그러니까 유효성이 부정되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근로자의 자기결정 능력이 제한되지 않았어. 완벽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체결했어. 그러면 그쵸 인정돼야 되죠. 자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를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5번 체결을 거부하는데도 강하게 주장해서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자 3번 경우랑 똑같죠. 자 근로자의 자기결정 능력이 상당히 제한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5번도 그쵸 부정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랑 같이 직접 봤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복습 다시 하시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좀 끙끙거리면서 힘들지만 이거를 이해하는데 1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2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은 상당한 그렇죠, 발전을 이룰 것이다. 상당한 진보를 이룰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